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일 드디어 또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 주간입니다. 내일은 이제 대선이 있는 날이고요. 하여튼 뭐 사전 투표들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40%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들 하신 것 같고 아마 내일 또 본투표가 있으니까 저희 권 팀장님 그때 그 사전 투표보다 본투표를 하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아이들에게 투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도 내일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앞에 둘째 메고 손에 첫째 데리고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서부터 또 우리 시민, 우리 공동체의 시민이 되는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과정들도 가르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네. 자, 하여튼 오늘은 6월 2일 새로운 6월이 시작됐고 6월은 또 어떤 장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기대 반 걱정 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아마 이번 주는 6월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함께 할까요? 자, 이번 달에 혹시 걱정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우 취재팀장이 그 내용을 전해주실 텐데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무역 전쟁,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불이 붙었습니다. 상호 관세가 안 되고 나서 이제 연방법원에 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넘어섰다라고 한 이후에 오히려 물론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알루미늄 철강 관세 25에서 50으로 늘릴게. 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해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박병창 이사님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친시장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DB증권 강영기 파트장 오실 건데 하반기에 미국은 불안하지만 한국은 괜찮을 거다. 라는 보고서를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선거의 계절이네요. 뭐 오늘 내일인데 뭐. 예. 근데 진짜 경제 기자들은 취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산업계에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특별히 뭘 발표하거나 큰 약속들을 잡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좀 지나고 나서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워낙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시 좀 경제가 좀 활력을 찾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2% 하락했고 S&P 500은 0.01%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합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임시방편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워낙 강대강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그거를 풀 수는 없는데 임시적으로 좀 휴전을 한 상황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유리한 결정이 나오는 것이 우리한테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후자가 겉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내가 잘못 판단했구만 이제 뭐 그럼 다시 자유무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좀 깽판을 불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형적으로 이번에 그 주말 사이에 통상관세 그러니까 4일부터니까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를 25%였던 거를 50%로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예고된 부분들도 아니었고 이게 사실 그 전에 자리가 그 US 스틸의 그 일본 제철 투자를 허용해주고 나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5%쯤 하니까 이거 슬쩍슬쩍 빠져나오려는 놈들이 있는 것 같은데 50%로 하면은 얄짤 없을 거다. 요게 주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품목별관세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건 아닌데 오히려 국가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국가들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그 유정관 쪽은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강관, 유정관 이런 게 이게 열연 만들면은 얘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관이거든요. 근데 유정관 수출의 거의 한 98%, 우리나라 유정관 만들면 한 98% 정도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그 쿼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로 가던 품목들인데 이게 두 가지가 다 겹쳤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해가지고 쉐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쉐일 요새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가격이 내려가서 유가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쉐일이 망할 지경인데 주로 우리나라 관광을 유정관 사는 데가 쉐일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많이 감소해 있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맞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풀기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뭘로 붙었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스위스 제네바 협상으로 90일간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미중이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풀기로 했었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야 그때 내가 너 관세 깎아줬지 않냐? 근데 뭐 올린 것도 본인이 올린 거긴 한데 깎아줬지 않냐? 그 깎을 때 조건이 우리 그 히토류 왜 안 푸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막히게 되면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풍력 터빈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게 히토류가 이게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안 들어가면 아예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어서 히토류를 좀 풀기로 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국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다른 건 다 풀어줘도 이거는 못 풀어준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안보적인 기술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에서 중국에 절대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도 다른 부분들은 안 건드려도 여기 국가안보와 관련한 부분들은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GPU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화웨이 거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 풀어달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관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뭐 서로의 좀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는 정도라 그러면은 중국의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안 하면은 아예 못 쓰게 되는 거고 미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항공기 엔진이나 AI 반도체 같은 군사안보에 되는 부분들은 못 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중국에서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합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달성한 합의를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너희도 야, 니도 안 풀었잖아. 나도 히토류 왜 나한테만 풀어달라 그래?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전 세계에 화웨이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히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는 중국 의지가 흔들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화웨이 칩에 대해서 때리니까 중국에서도 히토류 제재 풀려 그러다가 접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중국은 히토류, 미국은 칩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제일 첨예하게 군사 기술. 도저히 뭐 양보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전략을 좀 잘못 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그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지병처럼 그냥 관리를 해가면서 쭉 끌고 가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145% 이렇게 확 올려버리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년 뭐 중간 선거까지 그냥 쫙쫙 그냥 계속 밀고 땡기고 하면서도 서로한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뭐 그런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일 중요한 초크 포인트 여기는 히토리 잡고 네. 여기는 군사 기술 잡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쿠션국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중국이 미국으로 보내야 될 걸 이제 우리를 거쳐서 하면 좀 중화가 많이 되고 네. 미국이 또 중국으로 갈 것도 우리나라 같은 또 좋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거쳐서 한번 예, 물 한번 타고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면서 한국 수출 좀 늘어나고 예, 택가리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가야지.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궁지에 몰리긴 몰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에서 지난번에 그 상호관세 매기지 말라고 판결한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네. 한국 법원까지 그건 다른 나라한테 반미 관세로 우리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도 사법부 결정 여하와 관계없이 관세 부과를 위한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 상관없이 관세를 네.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데 네. 그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 될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될지 몰라도 네.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부딪히는 모습이 요즘에 그 유럽의 그 극우 정당들이 집권한 곳에서 많이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네. 어느 국가를 폴란드 얘기해 주셨었죠. 네. 헝가리도 그렇고 네. 이게 한번 한쪽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패버리면은 네. 그 다음에 바뀔 때 이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써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신뢰 국가의 어떤 가치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위험한 징조를 좀 보이고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네. 뭔가 그 좀 더 과격한 행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좀 일이 잘 안 풀린 것보다 타코에 열받은 것 같습니다. 타코. 웬 타코요? 트럼프 Always chicken south. 아, 그 타코를 뭐 외신 보다 보니까 타코가 자꾸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네. 근데 참모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뭐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나 봐요. 네. 아니 진짜 몰랐을까요? 그 얘기를 면전에서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와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열받아가지고 막 네. 난리 났었다고 외신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게 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SNS에서 악플 달고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덤비는 거보다 네. SNS 악플 달리는 게 더 기분 나쁠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수출 지표가 매월 1일에 나와요. 매월 1일에 매달 1일에 나오는데 이번에 휴일이어 가지고 이제 어제 그 나왔습니다. 그 수출이 별로 안 좋아요. 수출 지표를 같이 보시면은 5월 수출은 571.7억 달러로 1.3% 감소한 네.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것도 총량으로 보기에는 이제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소폭 증가, 한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품목별로 보면 데미지가 좀 세게 나타나는데 총량으로 보면 1% 증가한 모습, 일평균으로 보면 네. 증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시장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다른 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반도체. 지금 반도체 역대 1위입니다. 역대 1위요? 예. 반도체 겨울 우리 모건 스탠리 겨울 온다면서요. 근데 이거 진짜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들 겨울이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도체도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좀 안 좋을 거다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좋아요. 네. 그리고서 지금 요즘에도 뭐 중국의 CXMT가 뭐 레가시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금
공식적으로 원래 이런 뉴스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품질 수율이 좀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파다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1분기 되면은 DDR5까지 CXMT가 뭐 샤오미나 이런 데 집어넣는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안 들어가고 부랴부랴 우리나라 업체들로 바꾸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뭐 CXMT가 수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쟤네들 왜 CXMT에다 주문 넣는다 그러더니 왜 다시 한국에다가 주문을 넣지? 이런 얘기들은 좀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역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DDR4, 5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성능과 레가시가 다 올라가고 있고 DDR4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올해 단종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뭐 새 제품 나왔는데 전 모델이 굳이 가격이 왜 오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 DDR4를 제대로 공급을 좀 못하다 보니까 DDR4만 써야 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DR4하고 DDR5하고 이게 스펙이 좀 달라가지고 네. 옛날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DDR4를 계속 써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DDR4 못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네. 얘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DDR5는 그래요. 좀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수율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 정도의 뉘앙스였다면 DDR4는 그래도 CXMT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었는데 사실 지금 가격 올라가는 거 보니 DDR4조차도 안 나오는 것 같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수율을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가격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보시면은 DDR4가 1.65달러에서 2.1달러로 한 달 만에 올랐어요. 무려 27%가 올랐어요. 이게 옛날 반도체입니다. 이거 DDR4. 네. 네. DDR5 같은 경우도 4.4%, 전달에도 8.4%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는 진짜 안 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전달에 11%, 이번 달에 4.8%. 그리고 지역으로 따지면은 대만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HBM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는 분명히 안 좋아질 거야라고 지금 올해 내내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EU 쪽 수출이 지금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EU 쪽 수출이 뭐 계속 늘고 전기차 같은 거 지금 EU에다가 수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안 좋아요.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둘 다 마이너스 8.4, 8.1 그래갖고 우리나라 제일 주력하고 있는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여기는 데미지가 크기도 해요. 특히 자동차가 마이너스 4.4. 물론 역대 순위로는 2위입니다. 네. 네. 이것도 작년 내내 피크아웃 얘기했던 부분들이 틀렸고 올해는 진짜 피크아웃이 맞아요. 그래서 역대 2위에 마이너스 4.4. 근데 여기서 미국 수출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 수출이 줄어든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하나는 1분기 중에 관세를 앞두고서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현대차 미국 공장이 지금 더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어요. 이제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그 자동차 수출이 좀 줄어든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전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서 가장 크게 미국의 데미지를 많이 받았던 데는 한국 GM입니다. 한국 GM은 전체 생산량의 85%를 네. 미국에다 수출을 해요. 트랙스라든지 트라이브레이저 같은 경우가 한 게 여기서 지금 거의 재고 다 소진됐고 네. 이제 저도 현대차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가격 올리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올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페라리 정도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다들 뭐 워낙 센 데들은 네. 뭐 브랜드 파워가 센 애들은 많이 올렸는데 현대차가 못 올린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판매량이 줄어들까 봐 그랬던 건데 이거는 버티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헬스 쪽 많이 올랐죠. 여전히 또 여기 역대 순위 2위로 해가지고 4.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줄었어요. 석유 제품, 석유화학, 뭐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철강은 건설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고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은 의외로 가격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유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분야들
뭐 저희가 이조 기자하고 이제 농담 삼아서 맨날 으라차차 대한민국 뭐 얘기할 때 네. 수출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는 막 등치 큰 것들이 막 빵빵 나가면서 우리를 키워줬는데 의외로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많이 가주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그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수출의 변동성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거다. 뭐 국가도 좀 다변화되고 이 좀 품목도 좀 다변화되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데가 바이오헬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이런 쪽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그쪽은 지금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수출 통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거는 우리 권 팀장님이 그때 S25 딱 나오자마자 이게 잘 팔리던데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무선통신도 좀 잘 나왔더라고요. 이거 스마트폰 잘 팔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 잘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기대를 안 하니까 뭐 잘 팔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이제 스마트폰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의외로 스마트폰 신제품 잘 나오면 수출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부분이 좀 답답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그걸 반응을 잘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적하고 주가가 좀 괴리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뭔가 좀 잘 되는 쪽에서는 좀 잘 반영을 했으면 네. 좋겠는데 잘 되는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가격이 좀 반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시장의 자금이 특정하게 우리가 좀 좋게 인식하는 쪽으로 많이 네. 쏠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쏠리게 되면 펀더멘탈 이상으로 갔을 네. 때 결국은 또 좀 내려오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수출 지표 나왔을 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농산물 수출과 그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농산물? 농수산식품 식품이 좀 가공식품도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해서 가공식품이 좀 많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그냥 쌀이나 뭐 이런 걸 수출 많이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쌀 일본에서 엄청 사간다 그러던데. 일본에서? 네.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쌀도 그렇고 김도 계속 팔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도 한번 그런 이제 가공식품들이겠죠. 뭐 김, 라면. 김도 가공식품인가? 그렇죠. 김 원물로 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농산물, 네. 농수산식품, 화장품 5월 중 역대 최대 실적 네.更新했습니다. 네. 요건 그래도 좀 자동차 빼고는 조금 그나마 나은 소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서해 쪽에 뭘 자꾸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자꾸 이제 큰 이슈를 보다 보면 이런 걸 자꾸 놓치게 되는데 예? 이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길래 이게 뭐 경제 뉴스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좀 애매해요. 네. 이게 지금 그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중 어업 협정이라 그래갖고 옛날에 꽃게 때문에 싸웠던 것 같은데 네. 2001년에 그 둘이 그 어업 관련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한중 어업 협정을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서해의 일부 지역을 잠정 조치 수역으로 확정을 했어요. 네. 잠정 조치 수역은 뭐냐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싸우지 말자. 네. 그러니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특별히 일방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거나 어업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 말자라는 게 그 잠정 그 조치 수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중국이 시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시추요? 예. 이게 시추는 이게 아무리 그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탐사를 하거나 네. 뭐 민간 어선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거 정도까지는 네. 그냥 서로 양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추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연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뚫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 명백하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아이고 뭐 누가 거기서 양식을 하나 보네. 이런 식의 대응이었거든요. 중국이?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시추공 활동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그냥 야, 그런가 보다 해서 놔주면 예. 계속 그거에 물고 들어오는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에이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막 베트남 옆에 필리핀 맞아요. 옆에 그냥 거기 분쟁 지역이 바글바글해요.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뭐 하나 박아놓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제 기반이 되니까 그 위에 뭐 구조물도 좀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뭐 공구리도 좀 치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올려간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야 거기 우리 개발했던데 우리 땅이야 시류적 지배를 이렇게 했어. 네. 그런 식으로 주로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이 있고 중국이 중간하는 주장선이 있을 때 대충 요 지역을 이제 잠정 조치 수역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선란 1, 2 불법 구조물 이게 불법 구조물이거든요. 지금 네. 이거 시초했던 거 여기가 지금 잠정 수역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D 물리 탐사 추정 구역 이거 한국경제신문에서 정리를 되게 잘해줬는데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인데 우리는 2001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 2015년, 2001년, 2015년, 2009년 이게 계속 뭘 이렇게 시추공을 자꾸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위반인 건데, 그러니까 뭐 설사 양식장을 지어도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시추공까지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부표 띄워놓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양 경찰이 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로라도 좀 항의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그냥 해양 탐사하려고 배 끌고 가도 네. 거기 막 중국 해경들 막 붙어요. 그래고 뭐라고 위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총을 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네. 옆에서 계속 얼쩡얼쩡거리면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가 뭐 어떤 외교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네. 중국이랑 우리가 어떤 통상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거랑은 별개의 별개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뭘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옆에서 알쩡알쩡거리는 거는 같이 얼쩡얼쩡 해줘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뭐 위에서 이렇게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협의하는지를 떠나서 최전방에서는 네. 진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그 시추공이 좀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좀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액션을 취해주고 네. 경고의 메시지라도 말이라도 좀 해놓고 그리고서 큰 틀에서 정해질 때 뭐 최소한 뭐 공동개발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하는 네. 것들은 후속 작업으로 좀 진행을 하되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저기는 저기 뭐 시추공 이런 거 막 받고 이러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인공섬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우리도 이제 뭐 포인트 잡고 그 네 개 딱 연결해 갖고 인공 구조물 대신 연구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뭐라 하겠지. 그럼 이제 거울 치료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서 지니까 우리가 이제 항의 혹은 뭐 외교부에서 뭐 누구 초치 이거는 그냥 끊임없이 그냥 뭉개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같이 뭘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초치보다 앞서서 네. 메시지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에스컬레이트를 하더라도 네.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말씀이 100% 맞고 저는 그런 초치나 경고 이전에 먼저 우리도 실행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뭔가 조치하거나 뭐 경고할 때 말에 힘이 생긴다.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라. 그렇게 네. 저는 봅니다만 우리 강경파. 예. 너무하니까 엄청 많이 줬네. 맨 처음에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아까 그 그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었던데. 예, 예. 하여튼
눈에 자꾸 이게 습기가 찹니다. 안구에. 그 같이 보시면은 이게 양식을 하려고 양식장이다 이런 걸 왜 만들어요? 양식이 없어. 양심이 사람들이. 자, 하여튼 저거는 누가 봐도 양식은 아니죠. 뭘 양식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다가 저렇게 해놓으면 굴 같은 거는 붙긴 붙나? 따개비 양식. 자, 그래서 승질이 막 나는데요. 습기까지 높아지면 습도가 높아지면 승질 더 납니다.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습기가 여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윈세이 제습기. 전에 한번 잠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제습기에 플러스 공기청정 기능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빨래 건조까지 아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그런 윈세이 제습기입니다. 이게 헤파 필터도 탑재를 했고요. 네. 헤파 필터 이제 우리 허파에 좋다는 그런 그래서 해파입니까? 그게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자, 요거 이제 10리터짜리 웬만한 집은 10리터면 충분하고요. 요게 이제 129,000원 그리고 24리터쯤 되면 요건 이제 뭐 업소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집이 좀 크거나 뭐 지하 쪽에 있어서 이렇게 물이 정말 습기가 엄청 계속 차는 이런 정도면 이제 24리터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윈세이 제습기 여름에 꼭 필요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소환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버켄스타. 제습기 위에. 이렇게 습할 때 그리고 비 올 때 운동화 신고 가다가 발에 물 찬 경우. 많죠. 너무 싫잖아요. 여름에 또 워낙 장맛도 오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버켄스탁 이 슬리퍼 샌들의 명품이죠. 네, 그럼요. 버켄스탁 애리조나 에센셜 샌들 여기 이제 남녀 공용이고요. 지금 버켄스탁 특가로 59,000원. 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또 뽑아왔습니다. 이게 약간 좀 슬림한 분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사실 제가 저거 신고 있어요. 현재? 그 집에. 그래요? 매일 저거 신는데 그 슬리퍼나 샌들 잘못 신으면 여기 다 까지는 거 아시죠? 발등. 그리고 막 물집 생기고. 그렇지. 저 그게 되게 잘 생기거든요. 저거 신는 이유가 그렇지를 않아서 좋아요. 그래요? 네. 안 신어보셨? 저는 이제 뭐 안 신어봤죠. 근데 되게 요 버켄스탁 비싼 거 아니에요? 버켄슈탁이 옛날에는 진짜 명품이었고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 요즘도 명품이긴 한데 비싸죠. 거의 도십만 원씩 할걸요? 그렇습니까? 공원 보니까 거의 한 85,000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 싸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되게 가볍네, 이게. 엄청 가볍. 여기 예전에 이렇게 그 코르크 같은 게 바닥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모델이 있고 이건 또 다른 모델이죠. 그 모델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코르크 모델이 안 좋은 게 코르크에 물 차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래 신으면 기름때가 발가락 모양 그대로. 그래요? 기억나시죠? 요건 이제 이렇게 하얗게 그다음에 검정색까지 있고요. 요건 이제 기름때 그렇게 낄 일이 없고 안 끼죠. 알겠습니다. 자, 버켄스탁 애리조나 에센셜 샌들 갖고 왔고요. 여기 59,000원입니다. 여름에 두 분 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커플로 신으셔도 좋겠고 집에 그냥 쭉 갖다 놔도 누가 신어도 그냥 저런 슬리퍼 요런 샌들은 그냥 발 푹푹 넣어서 신으면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거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기 전에 샀거든요. 그래요? 아직도 신어요. 요 같은 모델이에요? 네, 딱 저 하얀 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거의 10 몇 년입니까? 지금 12년? 그렇게 오래돼서 결혼한 지? 13년? 이주 기자 능력자입니다. 11년 됐어요. 또 이주 또 슬리퍼 사주라고 난리네 또. 사주세요 좀.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삼계탕 아주 좋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파는 거는 적어도 최저 가격은 무조건 거의 보장이고 품질도 다 우리 또 검수하는 친구들이 한번 보고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또 와요? 저 내일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러 가야 됩니다. 참 내일은 그러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내일 투표 잘 하시고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GIN은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